아니, 다시 녹화를. 아니 괜찮아 자르면 돼. 자르면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혜라고 하고요. 현재 영국 광고회사 그룹엠 코리아의 인사총괄을 맡고 있는 CPO 김은혜입니다. 네, 인사 업무를 계속 쭉 했고요. 전체 경력 중에 아무래도 외국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많이 한 터라 오늘 도움말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난리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예쁜 친구이자 동생이고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듯이 그냥 해서 자연스럽게 외국계 회사하고 국내 회사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저도 외국계 회사의 경험이 아주 오래전인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외국계 회사랑 국내 회사의 차이점은 토요일날 근무 안 하는 거. 우리는 주 6일 근무. 그래도 워라벨이 더 빨리 도입된.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맨날 You must go home이라고 집에 가라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실 요즘에는 그런 물리적인 워라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컬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많이 질문을 받아. 외국 회사 다니는 거랑 국내 회사랑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way of communication, 그다음에 way of work는 극단적으로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외국 회사는 남의 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장사를 하니까 언제 쫓겨날지 몰라. 굉장히 효율성과 생산성에 위배되는 짓은 최대한 안 하는 게 모든 업무의 궁극적인 파운데이션이야. 근데 국내 회사는 당연히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비즈니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틈틈이 채우고 기둥도 틈틈이 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보다는 지속성과 퀄리티에 더 초점을 맞춘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 그래서는 결정 되게 빨라. 대기업 다니는 지금 맞아. 임원인 제 친구들도 정말 사소하게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니까 전 직원 책상 바꿔주는 거에 돈이 없어서는 문제가 아니래. 근데 그 책상 바꾸는데 결제하는데 반년이 걸려. 근데 외국 회사는 돈이 문제인 거고 돈만 소명이 되면 3일 만에 3일 만에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냥 합당하고 그냥 그 금액을 펀딩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결정 되게 빠르지.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왠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조금 더 업무에 있어서도 유연할 것 같은 생각, 되게 젠틀할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외국 회사를 다닐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머 너희 회사 되게 좋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쫓기는 게 덜 할 것 같다라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다 이렇게 제너럴스하니까. 그리고 실제 나는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말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단 이런 걸로만 봐서 일도 되게 여유 있게 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지도 않네. 결정이 빠르면 성과도 빨리 보여야 되는 당연하지. 거고. 그렇지. 그리고 액션 플랜을 빨리 가동해야 되니까 사실 숨이 차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 다니면 되게 여유 있게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더 빨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게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얘가 헐떡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업무들이 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 단계가 넘어가지 않은 거면은 김철수한테 로딩이 걸린 거, 김철수한테 알람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봐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외국계 회사랑 국내 회사의 또 가장 큰 차이점 되게 다들 궁금해하는 게 급여. 같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 얘기도 대학생들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외국계에서 되게 오래 다녔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회사가 급여가 더 높아야 된다고 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는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받냐라고 하면 이거를 그 총괄 법칙으로 보면 당연히 국내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대기업이
급여 보너스들이 흔히 말해서 컴pen세이션 너무 좋지. 그래도 반면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을 보면 외국계 기업이 컴pen세이션 더 좋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애들은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이거든. 맞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즈가 작더라도 기본적인 그 캐퍼시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신입사원한테는 굉장히 박하고 경력직들한테는 왜냐면 이제 3명 뽑을 걸 1명 뽑고 그 1명에게 한 2인분 월급을 주면 생산성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그치 어떤 그 개인적인 파이낸셜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은 못 따라가지. 그러면 우리 이런 통계가 있거든. 그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쳐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한 직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보통 한 5.3년 정도 지금 돼. 한국 회사. 한국 회사면 어떤 것 같아? 그 이직을 하는 이런 게 길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짧아. 짧아. 그게 중소기업, 대기업 조금 더 길겠지. 근데 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거든.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난 지금 회사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왠지 에너제틱하고 액티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 그치. 맞아.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회사를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헤드헌터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모르겠어. 그치 삼성전자는 알지만. 그래. 근데 그때 딱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게 유럽에서 삼성전자의 몇 배야. 그치. 그러니까 진짜 큰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우리들한테 있었어. 왜 사람들이 어디 다닌다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왠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어때? 이직하는 이런 어떤 너무 중요한 거야. 트렌드라든가. 내가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에 인터뷰 보러 오는 친구들 여전히 경력직이건 아니면 임원급이건 외국계 회사에 판타지가 있어서 그 얘기하지만 외국계 기업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회사야. 절대 외국계 회사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외국계 회사 이꼬르 뭐 외국인, 외국 어떤 서양 컬처 그냥 전혀 그냥 다 한국인이고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외국계 기업이 80%. 너무 많아. 맞아. 그러면 그냥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바이어스가 너무 심한 거지. 직원들이 이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전문이 우리 회사 외국 회사 같아요. 이렇게 외국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 회사 외국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다 그냥 뒤돌아보면 한국 사람이고 뭐 아무리 시스템이 영국 거여도 일하는 방식은 한국 거고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적인 거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거나 잠깐 이렇게 좀 트위스트 됐을 때는 이거는 외국 회사 같다. 외국 회사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게 일할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퇴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만족도라든지 이거는 나는 국내 회사나 외국계 회사나 차이가 없다라고 나는 인사랑을 너무 느껴. 그냥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판타지를 가장 얻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건 있지. 다 한국인 보스에 설령 한국인 CEO가 있는 회사도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 회사니까 모든 최종 리포트는 다 본사에 간단 말이야. 한국 회사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오는 절차적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도 100% 이제 한국인 오너가 있는 회사보다는 직원들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런 얘기 보이스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그래도 성향상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게 그래도 국내 회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래도 성향상 죽어도 얘기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뭐냐 무브먼트가 다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야. 굳이 막 나만 막. 근데 이제 다 얘기 안 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손 들고 얘기하면 찍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근데 퇴사나 아니면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거 같아. 생각이. 나도 그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나도 회사 이제 갔는데 사장님만 독일 사람이고 내 위에 보스는 다 한국인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더라고. 자기 얼굴 보고 퇴근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사실 다 똑같더라고. 그치. 그런 것들 보면은 어디나 다 사실 사람이 다 일을 하는 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외국계 회사를 이제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여서. 그러니까 여자여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시대가 뭐 옛날이니까 남자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인 것보다는
여자가 외국계 회사를 가면 조금 더 많은 일을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여자니까 외국계 기업이 나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른아른 했는데 그 남녀에 있어서 어떤 것 같아? 여자한테 외국계 기업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옛날처럼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것 같아? 너무 장점이지. 나는 그 혜택 없었으면 지금 회사 생활 못했지.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그걸 단순히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대답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런데 물론 외국계 회사도 남자 중심적인 정치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거를 그래도 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아유 여기 한국에 뭐 동양 여자애가 뭐 잘하는 영어도 아닌데 뭔가 막 영어 하려고 막 준비하고 막 열심히 얘기하네 이랬을 때 그래도 들어줘. 근데 만약에 내가 대기업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 들은 척도 안 하지. 너무 미안하지만 저래 좀 틀려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을까? 난 자신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맞아. 아니 왜냐면 나는 실제로 그런 뒷담화도 당한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 다닐 때. 근데 그게 옛날이잖아. 지금 은혜 전문은 오랜 기간 외국계에 있었고 사실은 그치 초반에 한 초반이잖아. 4, 5년은 한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0여 년 지났으니까 지금의 대기업은 어떨까? 근데 나도 여성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주변에 사례나 샘플들 되게 많이 구하거든. 애들한테 물어봐서 뭐 예를 들어 현재 뭐 대기업 이런 데 과장에 있는 여자애들 야, 너희들 요즘에 어떠니? 근데 아직까지도 중요한 회의에 여자는 참석을 안 시켜. 그리고 뭐 진급을 시킨다? 지금 진급 차이잖아 지금. 그 여자는 언급도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 근데 여자들이 딱 봤을 때 딱 봐도 쟤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해. 그런데도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2022년에 있어. 근데 그런 게 외국계는 덜 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이제 나도 외국에서 다니면서 그 리전에 있는 이렇게 코치들이 있어 외국계 회사들. 그러니까 그 고용한 코치들을 붙여주는데 그 코치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어드바이스가 뭐냐면은 리버스 레버리지라고 그래. 역 레버리지. 역 레버리지. 지렛대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야. 근데 난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외국계 회사여도 임원도 다 한국 남자, 한국 여자야. 그치? 내가 그 보고하는 리전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이지. 그러면 이 한국의 임원들끼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안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와 그런 어떤 힘의 이런 균형들이 있지 당연히. 그치? 그런데 이제 저기서는 그런 거는 이제 덜 관심 있고 역으로 우리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 임원 사이에서는 여자가 나 혼자라고 치면 나의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묵살당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역으로 저기에서는 내가 여기서 묵살당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보이스를 적게 내. 그리고 리전에 노출이 됐을 때는 보이스를 많이 내. 보이스를 적게 냈기 때문에 뭐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묵살당할 걸 내가 느낄 필요도 없지. 그런 약간 속상함을. 그러고서 진짜 내 보이스가 먹혀야 되는 그런 무대에서는 내가 역으로 되게 보이스하우스 많이 하라는 거야. 그 코치가. 근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 코치가 외국인 코치야? 어디 그 외국에서 리전에서 코치를 붙여줘. 그럼 어떻게 줌으로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해서 코치는 30분 정도 해줘.